안녕하십니까, 김계미입니다. 지난 미국장 결국 SVB은행이 파산했는데요. 블랙먼데이가 예상되는 오늘 한국장, 미국장부터 한국장까지 김계미와 같이 알아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은행인 SVB은행이 문을 닫기로 해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1.07% 하락, 나스닥 1.76% 하락, S&P 1.45%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농업 지표가 좋게 발표되고 금리 인상으로 은행이 파산되는 등의 앞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파월은 여전히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여부를 조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유지하였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SVB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 3월 14일 다가올 일정인 CPI 발표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SVB 파산 사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VB은행은 미국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관련 전문은행으로 이번 고금리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 사재를 추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고객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파산의 영향을 걱정해 바이든은 오늘 밤 SVB 사태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 내용으로는 정부가 개입해 예금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드워치로도 살펴보겠습니다. 50bp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던 최근인데,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뱅크런이 일어나며 은행이 파산하는 모습을 보이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듯한 현상으로 25bp 인상이 94.5%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25bp를 예상했었던 최근이었지만 지표들이 좋게 나오지 않으며 파월 역시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해 시장은 25bp에서 50bp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던 가운데, 이번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해 180도 뒤집힌 형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3월 14일 CPI 발표가 나오면 금리의 방향성이 조금 뚜렷해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뱅크런 사태에 아시아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금융주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이며 안 좋은 상황,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경제부처들의 장관 유인 발표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상승하여 1.2% 상승하며 마감. 항생 증시도 이에 1.91%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을까요? 우려와는 달리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67% 상승한 2410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10시 30분부터 중국장과 홍콩장이 좋아지며 같이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개인 3,277억 매도, 외국인 186억 매수, 기관 3,075억 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 매수 현황으로는 개인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등을 매수, 외국인 삼성전자, 현대차 2우선주, 하이브, 기관 삼성전자, 고버스, SK이노베이션 등을 매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좋지 않았지만 코스닥도 마지막에 양전 마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0.04% 오른 788포인트로 마감, 코스닥 역시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 결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개인 556억 매도, 외국인 1,446억 매수, 기관 600억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수 동향으로는 개인 금양그린파워, 에코프로, JYP엔터, 외국인 SM, 에코프로비엠, 메디톡스, 기관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메이드 등을 매수합니다. 시총 상위주 살펴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은 좋지 않았으나 10시 30분 이후 홍콩장이 좋아지며 시총 상위주들도 함께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강했던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살펴봤으니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상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좋지 않아 그런지 상한가는 한 종목뿐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지난 금요일 사우디 빈살만의 투자 소식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상한가에 진입하며 2연속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은 챗GPT 관련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도입 후 이용자 급증 소식에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현대차그룹의 자율배송 스타트업인 모빈과 협업해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생산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24% 상승하는 모습, 윈텍은 MLCC 시장 회복 기대감에 25% 상승하는 모습을, 석경-AT는 전고체용 전해질 개발 소식을 알리며 15% 상승하였습니다. 에코프로는 공매도 쇼커버로 17% 상승하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EM플러스는 자체 개발 방열 실리콘 폼이 생산, 공급 소식에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시점 확정과 발표를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늦어도 4월 초 마스크를 벗는 방안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기에 일반인들은 대부분 노마스크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오늘부터 노마스크를 밝혔고 홍콩도 저번 주부터 노마스크 계획을 발표하는 등 4월 초 이전에 될 것이라고 저 김계미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장을 하거나 선크림 등의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BYD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딴 화재와 품질 문제로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의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IRA와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에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올라설 것이라는 예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리튬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로 꼽히는 탄산리튬 원료 가격이 최근 떨어지고 있지만 이는 탄산리튬에 한정된 이야기로 고성능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각 기업들이 리튬 확보를 위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14일 유럽판 IRA라 불리우는 CRMA 초안이 발표됩니다. 배터리 관련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따라 2차전지 섹터에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4일은 CPI와 연준위원 보험안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뱅크런 사태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날로서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어질지 금리 인상의 폭을 줄인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5일은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판매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또한 15일부터 17일 인터배터리 2023에서 배터리 신기술 소개와 수지 소식 등이 들려올 것으로 예측되며 2차전지는 계속해서 뜨거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블랙먼데이로 예상되었던 월요일이었지만 잘 지나간 국내 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렵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개미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미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일보의 김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일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료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따봉 버튼입니다. 감사합니다.